우려됐던 증권가의 구조조정 확장 조짐이 최근 현실화됐습니다. 증권사들이 잇따라서 희망퇴직 절차를 밟으면서 인원 감축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증권부 박수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오늘 증권가의 최근의 구조조정 칼바람 계속되고 있죠. 네, 증권사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당분간은 증권가의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M&A 이슈의 대상이죠.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희망퇴직이 각각 오늘과 내일부터 실시됩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오늘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 인원은 약 300명에서 400명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NH농협증권과의 통합을 앞두고 인원 감축을 통해서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여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서입니다. 차장급 이상의 경우에는 최대 2억 원 이상을, 근무 경력 20년 이상 부장급은 월급 24개월치와 생활 안정자금 등을 포함해 최대 2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투증권은 점포 효율화 작업과 본사 조직 슬림화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점의 대형화와 거점화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본사 영업 조직의 생산성을 더욱 높여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우리투자증권은 지난주 비상경영회의에서 사장과 감사위원을 제외한 집행임원 25명이 직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NH농협증권 역시 내일부터 희망퇴직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 인원은 전체 증원 870명 중에서 13% 수준인 110여 명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서 5월 안에 희망퇴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은 이 합병 시에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수순이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증권사 역시 지난달부터 희망퇴직 절차를 밟으면서 증권업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삼성증권이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2차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겁니다. 삼성증권은 임원 6명을 줄이고 근속 3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투자 권유 대행인 전환을 추진하고 임원 경비는 35%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점포수와 점포 면적도 각각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하나대투증권 역시 1,600여 명의 인력 중 10%를 희망퇴직으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부장 이상 3년 이상 근속 직원과 차장 이하 7년 이상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역시 대만 유안타증권으로의 매각을 앞두고 창사일에 첫 희망퇴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희망퇴직으로 350명 정도를 내보냈고, 지난해에는 KTB투자증권과 SK증권이 각각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분위기상 이미 진행되고 있는 증권사 외에도 다른 대형 증권사로 이 분위기가 전환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앞으로 이 구조조정에 합류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인수합병이죠. 그 매각 이슈가 있는 현대증권이 그 구조조정 바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 현대증권 세주인 찾기에 나서고 있는데, 회사는 이미 지난 3월 리서치센터의 인력을 약 30% 줄이고 팀을 축소 개편하는 등 이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바 있습니다. 자기자본 기준으로 업계 1위인 대우증권 역시 계속해서 구조조정 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은 올 초부터 여의도 본사 과장급 이상 영업직원 17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 계약직 전환을 추진을 했는데요. 노조가 구조조정의 사전 작업이라면서 반발하는 등 현재 사측과의 갈등이 점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조조정이 증권가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업황 악화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구조조정의 표면적 배경은 그 브로커리지 수익 감소로 인한 업황 악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기준으로 국내 증권사 62곳의 전체 당기 순손실은 1,098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2002년 이후에 11년 만에 전체 순이익이 적자 전환한 겁니다. 증권사별로 보면은 전체의 45% 수준인 28곳이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평균 영업용 순자본 비율 NCR이라고 하죠. 실적
악화로 인해서 9월 말보다 15.9%포인트 감소한 480%에 그쳤습니다. 실제 10대 증권사의 지난해 말 직원 수는 평균 2,400명 정도였는데 전년 말보다 5.8%, 약 148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2012년 말에 1,674개였던 증권사 지점수도 지난해 말에 1,534개로 140여 개 정도 줄었습니다. 거래대금 활성화를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근 증시가 2,000선을 돌파하고 있고 일평균 거래대금이 6조 원 규모를 웃돌고 있지만 소위 화랑이라고 부를 정도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7, 8조 원 정도는 돼야지 얘기가 된다는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로커리지 수익 구조에 대한 한계를 일단은 극복을 해야 된다고 입을 모아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증권사들의 리테일 부분의 적자 폭이 심화가 되면서 자산 관리로의 수익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실제 증권사들은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기존 판매 채널을 줄이고 또 자산 관리가 가능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경영 효율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향후 증권사들의 업황 회복을 위한 그 자구책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증권사들의 이 같은 허리띠 졸라매기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효과는 있을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